안녕하세요. 오늘은 맹민희라는 분이 문자로 이름 감정을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한 건데요. 맹민희님의 이름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감정하기 전에 사주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자원오행에 여기에 잘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주를 보면 신유년, 신축월, 병진일, 갑오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한겨울에 태어났죠. 한겨울에 태어난 이 병화인데, 이 병화의 할 일은, 이 태양의 할 일은 나무를 키우는 거죠. 여기 나무가 있어요. 자, 나무가 있고, 이 나무가 뿌리를 지금 제대로 못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좀 내린다고 보고, 이쪽에 내렸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수가 부족해요, 수가. 자, 태양은 이렇게 있어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영향이 되는데,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렸는데,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지금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여기 저장된 개수가 있는데, 조금 약하다고 봐야죠. 일단, 우리가 이 진토와 지장간에 숨어 있는 개수가 물창고다, 저수지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 봤을 때,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얼어 있다고 봐야 돼요. 추운 겨울에 한참 추울 때 땅은 얼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물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모양은 갖췄는데 제대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목이 하나 있고 오행을 보자고요. 화가 2개, 토가 2개, 금이 3개, 수가 없는 걸로 나오죠. 자, 수가 부족한 걸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수는 여기에서 이제 관이고요. 관이니까 남편이잖아요. 남편과 인연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장간에 개수가 하나,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남편이라고 보고 직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상태가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직장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남자 문제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자원오행에 들어가야 될 것은 이 금하고 토가 아니고 목화가 들어가야 돼요. 목화. 혹은 목하고 수가 들어가요. 수가 지금 약한 상태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지에 도화가 2개 있네요. 그 다음에 화계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역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긴장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 형태는 안 맞고, 차분하게 앉아서 뭘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일을 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신사를 보면은 진축 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 문제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사주니까 이 부모하고의 갈등, 부모 자리에 이렇게 파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분석해 봤지만, 수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목이 있어야 된다. 목. 금이 아니고, 그런 상태로 사주 분석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름에서 도와준다고 봤을 때, 그 정도가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자원오행이 물론 이제 기본이니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수리가 또 문제야, 수리. 자, 이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고요. 발음오행을 보면은 이 미음이니까 수, 민이니까 또 수죠.
그 다음에 희는 토. 그러면 같은 수이고 그 토가 있죠. 그러니까 토, 이게 토극 수가 돼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발음 모양이 지금 제대로 잘 맞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음양 모양을 보면 여자이기 때문에 음이 있고, 나머지는 양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니까 양이 하나 있고, 음이 하나 있고, 양이 두 개.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 있고, 홀수가 두 개 있을 경우에 음양 조화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 조화도 지금 안 맞은 상태. 그 다음에 이사주에서 이제 공망을 보면은, 신유니까 좌측 공망이니까 9번하고 6번이에요. 9번하고 6번이 공망. 9번 걸려있죠? 그 10번은 스스로 공망이라 해서 자공. 이걸 이제 명리에서는 이제 전로 공망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에 요 자리에 개수나 임수가 있을 때 이제 공망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뒤에는 큰 산이 있어요. 그럼 길이 막힌 거죠. 앞에는 엄청난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그 사이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봐요. 꼼짝달싹 못하고 딱 서 있는 상태죠. 갇혀 있는 상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공망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9하고 10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로공망이라고 하는데, 전로라는 뜻은 길이 끊겼다는 뜻이에요. 길이 끊겨 있다. 오도 가도 못한다. 그런 글자가 9하고 10이에요. 지금 9, 10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내가 뒤에는 태산, 앞에는 강물이 막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수리를 보면 선천수가 8, 10, 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공망이 두 개나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어머니 자리, 이건 아버지 자리, 본인 자리, 가정, 배우자, 자식. 요거는 자매, 요건 연인, 요건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의 10이라는 건 직장 생활하는데, 혹은 이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 관계라든가 또 어떤 거래처 사람, 모든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에서 보면 지금 관이 약하게 자리 잡고 지장간에 숨어 있죠. 그리고 두 개 있죠. 네. 관이 약한데, 여기서도 관이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에 여기에 작용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공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은 뭔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매끄럽게 일이 되지 않고, 어떤 방해 요인이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후천수인데, 요건 이제 아버지 자리, 본인 자리, 가정, 배우자, 자식 자리. 자, 요 이제 팔획은, 요건 이제 신유에 해당돼, 신유. 그러니까 신유는 금이죠. 의지가 굳고 강건하고. 근데 이제 이 신금의 특징은 이 현침살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그 다음에 예리하고, 또 손재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순한 일은 안 맞고, 기술 같은 걸 어떤 접목시켜서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수라고 나와요, 이 팔획은.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팔획은 이제 길수로 나오고요. 요 십획은 만사가 허망하다. 요건 이제 개해요. 만사가 허망하고, 인생 사는 요령이 부족하다. 십획이 갖는 뜻은, 그러니까 흉수죠, 흉수.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도 만사가 허망하고 인생 사는 요령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꽤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요 구획도 마찬가지고, 요 구획은 온갖 풍파를 겪는다. 요거는 임자예요, 임자. 온갖 풍파를 겪는다. 그 대신 환경 적응력은 또 뛰어나다. 요거는 임자.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갈 때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더위가 있으면 피해가고 또 구덩이가 있으면 물을 채워서 물이 넘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이 장마 때문에 난리 났죠? 거기에 있는 물을 여기 임수로 보시면 돼. 모든 걸 쓸어갈 수 있는 힘인데, 그렇게 강한 힘인데도 불구하고 부딪힐 때는 기다렸다가 물이 모아지면 다시 세게 치고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18핵엔 선견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리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추진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 18핵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일단 눈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딱 기운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딱 펴고 다녀요. 어깨가 처져 있는 게 아니라고. 딱 각이 잡혀 있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녀나 미남이 아니어도 사람이 자신감이 있으면요, 이성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추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일에 자신감도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추진력이 강하고 결과도 좋게 나오는데, 조금 한 가지 단점은 뭐냐? 이렇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요, 이성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성의 문제, 성적인 어떤 이제 스캔들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18핵은. 그렇지만 좋은 술입니다. 길수. 이 19핵은요, 이 구라는 수라는 숫자기, 개수나 임수는 총칭을 해서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9핵도 천재적인 어떤 지혜라든가 총명함이 있는데, 요 19세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고, 내가 이제 속끓이면서 사는 어떤 한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흉수가 되는 거예요. 19핵은. 흉수. 그 다음에 17핵은 이게 경신이기 때문에 금의 차가움과 냉정함, 그 다음에 어떤 뭐 결단성, 그런 게 이제 있는 특징인데,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17핵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뭘 할 때 따지고 파고들어요. 그 다음에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 밑에서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자영업이나 좀 이제 큰 규모로 움직이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27핵은요, 여기 이제 대인직격이라고 해서 요 27핵은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27핵은 대인직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술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장명을 하기 전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 큰 그릇을 받쳐줄 만한 여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27핵을 써주면요, 사람을 망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안 따라주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그럼 완전히 건달돼, 건달. 27핵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읍내, 시골에서는 읍내면 그래도 좀 산다는 거죠.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3번 떨어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여름에 이제 부채질하고 다니고 못이 옷을 아래 입고 다니는데, 아니 시골에서 국회의원 3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집안 망한 거잖아요. 마누라가 머리에다가
저 광주리에다가 뭐 이고 다니면서 장사해요. 그래서 이 27억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 대체적으로 빈수레가 될, 그러니까 돈이 모아지질 않는 27억 있는 사람들은요, 일도 잘하고 부지런한데 돈이 안 모아져. 왜냐하면 이게 빈수레형이니까. 그래서 또 좋은 의미의 대인직격도 있는데 그 사람이 충분히 꿈을 이룰 만한 어떤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27억을 넣어주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 잘못하면은 뜬구름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체적인 뜻은요, 빈수레형이기 때문에 돈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수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 그래서 맥미니 씨의 이름 감정을 한 결과 총평을 하면은 아쉬운 거는 이게 공망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너무 큰 수리하고 예민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또 뭔가 이성적인 스캔들을 불러올 수도 있는 여건. 대체적으로 봐서 조금 아쉬운 이름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렇게 공망이 많기 때문에 뒤에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큰 강물이 흘러서 내가 꼼짝없이 갇혀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름에서 좀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좀 여건이 되면은 한번 개명을 고려해보라는 말씀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상 맥미니 씨의 이름 감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내서 이름 감정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